LA 한의사 오세준입니다. 그런 어떤 대표적인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제시대에 유학을 가가지고 양의사가 돼서 한국으로 되돌아온 그 의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는 한의사였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버지, 이제 이 한의학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페니실린이라는 어떤 기가 막힌 신약이 개발이 됐는데 이 약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염증과 이러한 같은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줘서 많은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학의 새로운 시대가 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참 좋겠구나. 그렇지만 그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니? 이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페니실린이라는 것은 균류, 이끼류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농축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많은 어떠한 균들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좋은 약이지만 몸에 습이 많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한 10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이게. 그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한동안 페니실린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떠들고 고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페니실린? 잘 보세요. 왜? 페니실린 쇼크라는 게 있어. 페니실린이 맞지 않은 사람은 페니실린 맞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한방에서 보는 정체관으로 보는 거는 우주를 전체적으로 인체나 이 자연,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는 그 정체관에서 볼 때는 이끼류는 습기가 많은 데서 크잖아요. 습기가 많은 데서 농축이 된 것이 습이 많은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이거는 독이 되는 거예요. 습기가 많은 거는 몸을 이제 건조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약효가 더 좋겠죠. 그래서 이 한의학 또는 이 자연의학에서는 이 체질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체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서양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게임 체인저가 된 거는 저는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수천 년간 한의학의 역사가 수천 년간 내려오는데 그 한의학 역사의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가 된 경우가 바로 뭐냐면 이재만 선생님의 그 체질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체질 이론이 전 세계로 많이 알려지고 퍼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체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각 체질별로 위장병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자는 그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여자로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생긴 여자분이 있고 내지는 또 약간 요런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배꼽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분은 좀 가슴이 크겠죠. 골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죠? 그러면 이 체질하고 이 체질하고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는 하체가 발달을 했고 여기는 상체가 발달을 했어요. 이걸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그릴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옆에서 그리는 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약간 크겠고 그죠? 여기는 가슴이 조금 발달하고 엉덩이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한 이런 체질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체질은 위에가 양이고 밑에가 음인데 음이 발달한 사람이죠. 여기는 양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음이 발달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양기가 부족하겠죠. 양적인 게.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부족한 것이 병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은 양이 부족한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명문화가 부족한 체질, 속이 냉한 체질은 어떤 식으로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명문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여기가 발달해 있으면서 성질이 차가운 체질이거든요. 여기는
성질이 위에가 발달하면서 좀 뜨거운 체질이라고 이렇게 극명하게 제가 이렇게 일단 나눠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명문화가 약한 체질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냐면, 우리가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할 때에 밥솥이 있어요. 그럼 밑에 불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뚜껑이 있고. 그럼 불을 떼면은 밥솥에 밥은 다 있고 쌀도 있고 있는데 이 불이 약한 거야. 불이 제대로 떼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불을 못 떼주면 밥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체질은 뭐냐면, 명문하라고 하고, 이 속이 냉한 체질은 위장의 온기가 부족해요. 위장의 온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효소가 나와도 잘 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효소가 잘 안 나와. 소화하는 효소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 위에 있는 위장, 얘는 이제 위장인 거죠, 얘는. 위장의 역할이고, 얘가 이제 명문의 화의 기운인데, 이걸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닦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왜? 밑에서 불이 약하니까 밥이 안 되는 거거든. 밑에 화기가 없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소화 기능이 약하니까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먹는 거를 주로 원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내가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만 먹는다. 내지는 내가 과식을 하면 꼭 탈이 난다.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을 하면 바로 탈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성격도 좀 섬세하고 예민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잘 막혀요. 가슴이 잘 막히면서 찬 기운하고 뭉쳐서 차가운 담음으로 흉부를 많이 막죠. 그래서 이런 체질은 평소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고, 찬 음료수, 찬물을 좀 피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이런 분들한테 써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강차 있죠. 생강차는 공자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매 끼니마다 먹던 게 이제 생강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찬 체질은 위액이 잘 나오지 않으니까 생강을 먹어서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어떻게 했어요? 위액 분비가 촉진이 되겠죠. 네. 그리고 생강 안에는 다이아스테이즈라는 그 성분이 위장의 연동 운동을 강화시켜줘요. 그거를 꼭 다이아스테이즈라고 생각하지 말고 따뜻해지면 위가 잘 움직이는 거죠. 왜? 추우면 움츠러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온기가 없는 사람들은 위장에 온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위의 연동 운동이 상대적으로 좀 움츠러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을 덮여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차나 음료로서 우리가 위장의 연동 운동을 증진시켜 줄 수 있고, 또 소화의 효소를 잘 나오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강은요, 그 몸이 찬 사람한테는 기침에도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 생강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몸이 차갑다라고 생각할 때 생강차를 잘 이용하시면은 소화 기능을 높이고 위장의 연동 운동을 좋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